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남들이 피하는 일을 도맡아 하던 때가 떠오르기도 하고 명절마다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던 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동네 모임에서 누군가 기분 나빠할까봐 내 말을 삼켰던 순간 형제자매 사이에서 늘 중간에 서서 양쪽을 달래던 밤들. 그렇게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정작 지금 내 앞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마음 한쪽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감정이 처음 생긴 건 언제였을까요? 기억도 희미할 만큼 오래전일 겁니다. 그런데도 가끔 예고 없이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왜 나만 이렇게 손해를 봤나 하는 생각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까? 그러던 중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악의 평범성. 처음에는 낯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 이런 뜻이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마음을 품은 괴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 그저 자기 앞에 놓인 일만 보며 별 생각 없이 행동한 평범한 얼굴들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 이 관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 억울함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걸어가면 평생 가슴에 걸려있던 그 감정을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 잘못만도 아니었고 상대의 악의만도 아니었던 더 넓은 그림 속에서 마음 한쪽에 작은 빈자리가 생기고 거기에 조용한 숨 한 번 쉴 틈이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사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애썼고 부탁받으면 웬만하면 들어주었고 갈등이 생기면 내가 한 발 물러서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는데 돌아보니 내 몸과 마음만 달아 있습니다. 왜 착하게 살수록 더 많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의 습관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내 감정은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싫다는 말, 힘들다는 말을 꺼내기 전에 이미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과 상대 사이의 경계선이 희미해졌고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부터가 남의 몫인지 구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계가 없으니 상처도 쉽게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나를 편하게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점점 더 많은 것을 떠넘겼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는데 어느새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변에 거절 없이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맡긴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 생각 없음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나 혼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관계를 당연하게 만들어버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든 직장에서든 동네에서든 잘 참고 잘 맞춰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라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나를 숨겼고 숨길수록 주변은 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요구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예시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늘 중간에서 양쪽을 맞추던 분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누가 서운해하면 내가 먼저 연락하고 부모님과 자녀 세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내가 통역하듯 중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겁니다.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나에게 먼저 묻지 않는다는 것을. 상처가 깊어진 이유는 내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중재자에게는 감정이 없다고 여기는 분위기 속에 너무 오래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예시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묵묵히 일을 맡아 오던 분입니다. 남들이 꺼리는 업무, 마감이 촉박한 일, 누군가 빠지면 대신 메워야 하는 자리, 늘 그 사람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승진이나 보상을 나눌 때가 되면 조용히 일한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 자기 성과를 잘 말하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이때 상처가 깊어진 이유 역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구조 속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나 이웃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만나면 늘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나누면 끝까지 들어주던 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거나 상대가 금방 자기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점점 입을 닫게 되었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상처가 깊어진 이유는 내가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들어주는 역할만 주어진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억울함이 전부 내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렇다고 전부 남 탓만도 아닙니다. 나의 습관, 주변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든 분위기가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큰 사건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 없이 움직이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관점이 우리 일상의 작은 상처에도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곧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상처받은 것이 아닙니다. 별 생각 없이 떠넘기는 사람들과 그것을 당연하게 만든 분위기 속에서 너무 오래 혼자 버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던 시대를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전쟁과 학살의 현장을 지켜보며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토록 큰 악을 저지르게 되는가? 우리는 보통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떠올릴 때 어딘가 특별히 잔인하거나 비뚤어진 사람을 상상합니다. 눈빛부터 다르고 마음속에 악의가 가득 차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런데 아렌트가 실제로 마주한 것은 달랐습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 중 상당수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규칙을 따르고 자기 앞에 놓인 일만 처리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렌트는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괴물 같은 특별한 악인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큰 상처를 만들어내는 현상. 이것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역사 속 큰 사건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가만히 우리 일상을 들여다보면 같은 구조가 작은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상사가 부당한 일을 지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한마디에 이상하다고 느꼈던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상사도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들도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장면을 지나쳤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얼마나 깊이 다치게 하는지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늘 해오던 대로 분위기가 그러니까 움직였을 뿐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악의 평범성이 일상에서 나타나는 한 모습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던집니다. 살이 좀 빠져야지. 아직도 혼자야. 애는 언제 낳을 거야. 듣는 사람의 표정이 굳어지는데 말한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합니다. 농담인데 왜 그래? 주변 사람들도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함께 웃거나 침묵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 상대의 가슴에 얼마나 오래 남을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악의 평범성이 우리 곁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나 모임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작거나 지위가 낮거나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이면
그 의견은 쉽게 묻힙니다. 아무도 일부러 무시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더 큰 목소리, 더 익숙한 사람의 말에 먼저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작은 목소리를 낸 사람은 자신이 없는 사람처럼 느낍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얼마나 깊이 지우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도 악의 평범성의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를 상처 준 사람들 중 상당수는 나를 망치려고 작정한 악당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관습대로, 분위기대로, 늘 해오던 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 생각 없음이 쌓이고 쌓여서 나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상처를 가볍게 여기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상처는 분명히 있었고 그 무게는 진짜입니다. 다만 이 관점을 가지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한두 명의 나쁜 사람을 원망하는 것에서 벗어나 생각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 자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특정한 누군가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 빠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관점을 붙들면 억울함의 무게가 조금은 다른 자리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미워하는 데 쓰던 힘이 조금 더 넓은 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 방향이 어디인지 이제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 안에 한 번 더 재판을 열어봅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장면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공간이 떠오릅니다. 그 방의 공기, 그때 들렸던 목소리, 말하는 사람의 표정,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뒤 내 몸이 어떻게 굳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던 그 순간의 감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이후 그 장면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혼자 멍하니 있을 때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장면을 조금 다른 눈으로 다시 봅니다. 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은 분명히 잘못이었습니다.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는 진짜였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은 그때 어떤 자리에 서 있었을까? 어떤 압박 속에 있었고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을까? 그 사람이 내게 그런 말을 던질 때 자기가 하는 말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끝까지 생각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늘 해오던 대로 자기 자리에서 습관처럼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다시 본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그 사람 한 명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을 당연하게 만들어버린 분위기, 그 전체가 나를 다치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을 불러옵니다. 가족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명절이나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 나에게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너는 좀 참아. 내가 양보해. 왜 꼭 나였는지, 왜 늘 내가 물러서야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혼자 남아서야 억울함이 차올랐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한 사람은 자기 말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끝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늘 그렇게 해왔고 주변도 늘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옆에서 침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귀찮은 일을 피하려고 생각을 멈추고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그 생각 없음이 모였을 때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은 늘 참던 내 쪽이었습니다. 한 장면이 더 있습니다. 동네 모임이나 오래된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야기가 오가는데 어느 순간 내 말이 묻혔습니다. 누군가 끼어들었고 주제가 바뀌었고 나는 하던 말을 끝내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다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그런 순간이 쌓이면 나는 점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나를 일부러 무시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더 큰 목소리에 먼저 반응했고 자기 할 말을 먼저 했고 내가 멈춘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기 선택이 누군가의 하루를 어떻게 만드는지 끝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도 생각하지 않음의 한 모습입니다. 생각하지 않음이 모일 때 가장 많이 다치는 사람은 늘 참는 쪽입니다. 이렇게 장면 하나하나를 다시 펼쳐보면 어떤 깨달음이 옵니다. 나는 평생 동안 특정 몇 사람과만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하기를 게을리하는 태도, 그 태도가 만연한 분위기, 그 전체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두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지치고 그토록 외로웠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새로운 분노를 키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분노의 방향을 바꾸고 그 무게를 조금 덜어내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원망하는 데 쓰던 힘을 이제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용한 다짐이 생깁니다. 이제 남은 생에서는 내가 더 이상 그 자리에서 혼자 맞고 서 있지는 않겠다. 나를 보호하는 일, 나와 상대 사이에 필요한 거리를 두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을지라도 그 상처를 들고 서 있는 나의 자세는 바꿀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마음에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과거의 몇 사람에게 남은 시간까지 모두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의 나를 위해 조금이라도 남겨둘 것인가? 그 선택은 온전히 내 몫입니다. 나를 위한 경계를 세우는 일부터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탁을 받으면 거의 자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상대의 사정을 먼저 헤아렸고 내 상황은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박자 쉬어도 됩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부탁할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것. 그것이 경계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가 도움을 청할 때 예전 같으면 바로 알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말해봅니다. 이번에는 미안하지만 어렵겠다. 짧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수십 년간 굳어있던 역할을 조금씩 바꿉니다. 상대는 처음에 어색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가 나를 지키는 경계가 됩니다. 거리 두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자주 만나면 마음이 다치는 사람이 있다면 만남의 횟수를 줄여도 됩니다. 대화를 할 때도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상처가 될 만한 주제가 나오면 조용히 화제를 돌리거나 짧게 대답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이 거리는 상대를 미워해서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두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너무 많이 열어두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닫아도 됩니다. 이 거리는 미움이 아니라 나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용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완전히 이해하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하라는 뜻 같아서입니다. 그런 용서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 그 사람도 생각하지 않고 움직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딱 그만큼만 마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쁜 마음을 품고 일부러 나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습관대로, 분위기대로 별 생각 없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조금 줄어듭니다. 밤에 잠들기 전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너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간에서 조금씩 걸어 나오겠다. 이 말은 상대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남은 생을 위해 나에게 돌려주는 시간입니다. 이제 한 가지 다짐을 품어봅니다.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나를 덜 상처 주는 쪽에 마음을 쓰겠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떠안지 않겠다. 필요한 거리는 두겠다. 그리고 과거의 나를 힘들게 한 기억에 남은 생까지 빼앗기지 않겠다. 평생 착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 참을 줄 아는 힘, 상대의 입장에 서볼 줄 아는 눈.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품위입니다. 이제 그 품위를 나를 위해 쓸 차례입니다. 남을 배려하던 그 마음을 이제는 나에게도 조금 돌려주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바꿔 나가다 보면 남은 길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애썼는데 돌아보니 남은 것이 억울함과 상처뿐이라는 고백에서 시작했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더 많이 다치는지 그 구조를 들여다보았고,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말한 생각하지 않음의 문제를 우리 일상에 겹쳐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아픈 장면들을 다시 펼쳐보는 연습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경계와 거리두기, 현실적인 용서의 태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내 잘못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모두 남 탓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겹쳐 있었습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들 대부분은 괴물이 아니었을 겁니다.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습관대로, 분위기대로 움직이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평생 버텨온 나 역시 그 누구 못지않게 단단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누군가에게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숨 쉴 틈을 만들었다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더 듣고 싶으시다면 마음이 허락하는 순간에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 주셔도 좋겠습니다.